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는 올 초였었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강행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신경이 바짝 고추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수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도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이버 테러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오늘은 그쪽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석연찮은 김정은이 사이버 테러 위협을 고조시킨다. 북한의 악성 코드가 최근에 10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2차 핵실험 때 2009년도 5월 달에 2차 핵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핵실험 이후에 2달 만에 7월 7일 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서 디도스 공격을 또 강행을 했었고요. 또 3차 핵실험 2013년 2월 달에 했었는데요. 이 핵실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언론하고 방송사, 금융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차 핵실험 이후에 분명히 조만간에 사이버 테러가 또다시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2014년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자, 신년 대북 정책 관련 긴급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 마치 설문조사인 것처럼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것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도 열어보게 된다면 악성 코드가 심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설문조사란 이런 문구들이 만약에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이메일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좀비 PC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의 그 사이버 이 부대에 대한 기구들을 함께 보시게 되면 국방위원회에서 정찰총국을 바로 직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국이라고 하는 사이버 부대를 갖고 있는데요. 무려 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사이버 전쟁을 치렀을 때 전 세계에서 3위 정도의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지금 이 북한이 사이버전의 3위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이었죠. 이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터뷰라고 해서 소니 픽처스에서 이 김정은을 희화한 코미디 영화를 제작했었는데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소니가 거부하자 바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했었죠. 이 소식을 듣고 FBI나 CIA가 또 이것을 수사를 한 결과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이 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급도 했었습니다. 보복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해킹도 또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에 바로 재무부를 통해서 이 금융 제재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북한 정찰총국하고 광업개발공사, 단군 무역회사 같은 단체하고 특정 개인들 10명 정도를 금융제재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그런 그 조치도 취했었고요. 이 북한발 이 사이버 테러 문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전 세계 그 사이버 범죄 유형을 보면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이 사이버 테러는 굉장히 위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좀 그 부분을 살펴보죠.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전 세계 GDP의 0.8% 정도 수준의 사회적 그 비용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경우도요. 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10년간 피해액 평균이 무려 3.6조 원 정도가 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10년간 평균 피해액이 1.7조 원 수준이니까 자연재해보다도 2배 이상의 피해를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나 경제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사이버 범죄가 계속해서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초창기만 해도 자기 과시형이죠.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어떤 자기 과시 목적에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이버 테러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공격 기법도 단순 수동적이었던 그 분야가 지금은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격 대상도 개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특히 국가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가 기반 시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뭐 철도나 교통 쪽 그리고 발전소와 같은 것도 공격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한수원 쪽에 해킹 사고가 좀 있었죠. 그만큼 앞으로 이 해킹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산업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정부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루즈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살펴보면요. 정보 보안은 뭐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사이버 보안 쪽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 보안 쪽이 주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뭐 모니터링 장치라든지 또는 이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 장치 쪽에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있고 정보 보안 쪽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제 융합보안 쪽에 이런 그 산업이 발전할 것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특히 그 이 사이버 테러 쪽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것들이 사물 인터넷 시대가 지금 계속 열리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카를 지금은 당장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향후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의 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이미 많이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건물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산업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 보안 쪽은 2012년도에 1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2017년까지 2015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봐도 1조 9천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증가 속도도 느리고 규모도 작죠. 그런데 물리적 보안 쪽은 2012년에 4조 6천억 시장이 작년도에 7조 9천억 거의 뭐 8조 시장까지 2배 정도 늘어났고 2017년에는 약 12조 이상의 시장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시장이 다 같이 커야 되는데 기본적 정보 보안 쪽은 비용을 많이 안 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정체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물리적 환경은 어차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런 보안 쪽에만 너무 산업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이버 보안 쪽에 산업이 더 커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은 여러분들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서 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좀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눈앞에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종목들 같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점검 차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윈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디도스 공격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미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니텍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보안을 담당하고 또 금융기관의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안랩은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V3 백신을 개발한 회사인데 매출 규모로 보면 가장 클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이 테마주에 엮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분류가 돼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주가의 위치를 조금 확인해 보면 윈스 같은 경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역시 낙폭과대되고 기술적 지지 영역에 지금 근처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서 보시고요. 자, 이니텍도 작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그 핀테크 시대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지 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안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치 테마주에 엮였기 때문에 조금은 좀 배제하시고 같이 흐름이 나오는지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안 산업이 국가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라든지 경제 전반적으로는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산업 전체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북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추적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전진이었습니다.